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홀수인 퍼펙트 넘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펙트 넘버, 완전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의 약수 같은 경우는요, 6을 제외하면 1, 2, 3이 있는데요. 이거 3개 다 더하면 6과 같죠. 이럴 때 이 6을 퍼펙트 넘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퍼펙트 넘버는 28인데요. 이것의 약수는 1, 2, 4, 7, 14, 28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이라는 그 기호를 우리가 정수론에서 이 n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n이 퍼펙트 넘버라고 하면 시그마 n은 2n과 같은 경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퍼펙트 넘버 중에서 짝수인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n이 짝수인 퍼펙트 넘버이면 n은 2의 k승 빼기 1이 프라임인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이건 바로 유클리드가 이런 타입을 만들었고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것을 오일러가 증명해서 유클리드 오일러 정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이때 여기 조건에 2의 k승 빼기 1이 프라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를 우리가 메르센 프라임, 메르센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오일러 렘마는 짝수인 퍼펙트 넘버의 개수와 메르센 프라임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메르센 프라임은 48개이고요. 두세 개 정도 후보가 더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르센 프라임의 개수가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짝수인 퍼펙트 넘버의 개수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메르센 프라임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홀수인 퍼펙트 넘버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홀수인 퍼펙트 넘버는 한 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와는 달리 홀수인 퍼펙트 넘버는 하나도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정수론 교과서에 실린 이 홀수인 퍼펙트 넘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먼저 설명할까 합니다. 네, 짝수인 퍼펙트 넘버와 비슷하게 홀수인 퍼펙트 넘버 역시 오일러가 증명하였습니다. 내용 살펴보죠. n이 홀수인 완전수라고 하면 이 n이 만족하는 필요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n을 소인수분했을 때 p1의 k1승, p2의 여기 이제 짝수가 된다는 뜻으로 2j2승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pr의 2jr승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전부 다 이 지수 부분이 짝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소인수분해니까 모든 pj는 서로 다른 프라임이 되겠고요. 이 첫 번째만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모듈로 4로서 P1과 K1은 1과 컨그런트 합니다. 그래서 이 홀수인 퍼펙트 넘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면요. 이 뒷부분이 지금 지수가 다 짝수니까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앞부분은 그냥 P의 K승이라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P는 프라임이고요. 이게 지금 서로 다른 프라임이니까 P가 M을 나누지 않는다가 있고요. 이 첫 번째 프라임 팩터는 모듈로 4로 P와 K가 1로 컨그루언트하다, 이 위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드 퍼펙트 넘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뿐이다 라는 것이 이 오일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한 아드 퍼펙트 넘버를 오일러조차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 사람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오일러 타입의 수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고 이 pi들은 전부 다 다른 프라임이죠. 이때 n이 퍼펙트이니까 시그마 n은 2n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그마를 양쪽에 취해주면 이 오른쪽은 2n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시그마가 멀티플리커티브니까 이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n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라는 것은 일단 물론 모듈로 2로 하면 n은 1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듈로 4로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로 4로 계산해보면 n이라는 것은 2k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n을 계산해보면 4k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듈로 4로 2n은 2와 컨그런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n을 4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2가 남기 때문에 4는 2n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2는 2n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2n이라는 값은 짝수가 되지만 4로는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하나만 짝수이고 나머지는 다 홀수예요. 그런데 그 짝수
짝수마저도 4의 배수는 되지 않고 2로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짝수가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짝수를 첫 번째 인덱스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P1의 K1승을 짝수라고 쓰고요. 이건 이제 물론 4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모듈로 4로 써보면요. 이 첫 번째 항은 짝수이지만 4로는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모듈로 4로 하면 2와 콩그루언트하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뒤에 부분은 홀수이기 때문에 모듈로 4로 하면 1이 되거나 3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되는지는 아직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사실을 갖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을 먼저 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아드 퍼펙트 넘버의 형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반적인 P1의 K1승, Pi의 Ki승의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Pi를 모듈로 4로 1인 경우와 3인 경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i가 모듈로 4로 1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Pi의 Ki승을 계산해보면 Pi의 Ki승의 디바이저가 1, P1, P1의 제곱해서 Pi의 Ki승까지 이렇게 Ki 더하기 1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모듈로 4로 계산해 보는데 각각 Pi들이 전부 다 1과 콩그루언트하기 때문에 이것도 1, 1, 1, 1 이렇게 돼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Ki 더하기 1과 콩그루언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i의 Ki승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i가 1이냐 i가 2보다 크거나 같냐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은 모든 i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시그마 P1의 K1승은 모듈로 4로 2와 콩그루언트하다라는 것을 벌써 증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 이 시그마 Pi의 Ki승은 Ki 더하기 1과 콩그루언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사실을 모두 다 만족하려면 K1은 모듈로 4로 1과 콩그루언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실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 i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앞서 증명한 것이 시그마 Pi의 Ki승은 모듈로 4로 1 또는 3이라고 증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Ki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 또는 3이니까 Ki는 모듈로 4로 0 또는 2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면 Ki는 짝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Pi가 모듈로 4로 3인 경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 대신에 마이너스 1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Pi의 Ki승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과 콩그루언트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엔 Pi들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콩그루언트 하기 때문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또 이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의 Ki승까지 모듈로 4로 콩그루언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가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에 Ki가 홀수이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Ki가 홀수개이면 전체가 지금 Ki 더하기 1개니까 짝수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씩 사라져서 이 값은 모듈로 4로 0이 되고요. Ki가 짝수이면 전체가 홀수개니까 두 개씩 사라지고 마지막에 하나만 남으니까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모듈로 4로 0 또는 1인데요. Ki의 값에 의존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모든 i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고요. i가 1일 때와 i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i가 1일 때는 앞서 증명한 것처럼 시그마 P1의 K1승은 2라고 앞에서 증명했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0 아니면 1이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i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1 또는 3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0 또는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려면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경우를 보자면 Ki가 짝수밖에 될 수 없어서 여전히 Ki가 짝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경우를 모두 설명했는데요. 두 경우로부터 나오는 것은 먼저 K1이라는 것은 이쪽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K1은 모듈로 4로 1과 콩그루언트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P1 역시 모듈로 4로 1과 콩그루언트 할 수밖에 없으니까 K1은 P1과 콩그루언트 하고 모듈로 4로 1과 콩그루언트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경우나 모두 다 Ki는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K2부터 마지막
그 지수까지는 모두 다 짝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얻은 결론이 지금 앞에 이 값은 P1은 K1과 컨그런트하고 모듈로 4로 1과 컨그런트하고요. 이 두 번째는 이 프라임들에 대한 조건은 없는데 위에 지수가 다 짝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오일러 타입의 수 증명 어떻습니까? 뭐 증명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뭐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쓴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딱 하나 쓰는 것이 이 시그마가 멀티플리커티브다라는 성질을 초반에 이용한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짝수인 완전수와 오늘 설명했던 홀수인 완전수 조건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오일러 정리에 따르면 짝수인 완전수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홀수인 퍼펙트 넘버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든 홀수든 어쨌든 퍼펙트 넘버이면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가 이제 k가 홀수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제 이쪽 수는 완전 제곱수가 아닌 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요. 일단 n은 스퀘어가 아니다, 즉 완전 제곱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강의 마지막에 한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아드 퍼펙트 넘버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드 퍼펙트 넘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식의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혹시나 아드 퍼펙트 넘버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오일러의 정리죠. 오일러 타입일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모듈로 12로 1이거나 모듈로 468로 17이거나 모듈로 324로 1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아드 퍼펙트 넘버가 혹시 존재하면 최소한 10의 1500승보다는 큰 수가 될 것이다. 아마 이 숫자들은 사람들이 더 큰 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걸 보자면 이 아드 퍼펙트 넘버의 존재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아드 퍼펙트 넘버를 하나 찾던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 오일러 계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이 숫자도 퍼펙트 넘버와 관련이 조금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책마다 이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연수 n이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라 함은 이렇게 정의하는 이 값이 지금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항상 자연수가 될 때 이 n을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오른쪽 값은요, n 곱하기 타우라는 것은 이 n의 양의 약수의 개수이고요. 시그마 n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n의 양의 약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hn에 대해서 몇 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HN은 이 각각이 다 멀티플리커티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곱하고 나눈 이 식 역시 멀티플리커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값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밑에 설명하는 이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n의 파지티브 디바이저를 D1, D2 해서 D 타우 n까지라고 쓰겠습니다. 이 파지티브 디바이저의 개수가 타우 n이니까 이쪽 인덱스를 타우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HN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분자는 n 곱하기 타우 n이 되고요. 이 분모는 시그마 n 같은 경우는 이 파지티브 디바이저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D1 더하기 D2 더하기 해서 D 타우 n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이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D1과 n분의 D 타우 n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n의 파지티브 디바이저는 서로 이렇게 듀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다른 하나가 정해지는 것이고, D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D분의 n 역시 새로운 양의 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분의 D1부터 n분의 D 타우 n 역시 이들 중에 하나의 역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는 바뀌겠지만 이것의 합은 D1분의 1과 D 타우 n분의 1까지 더한 값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봤더니 결국은 이 값은 자연수 n의 모든 파지티브 디바이저의 하모닉 민, 우리말로 조합 평균이죠. 그래서 그 몇 개의 수들의 역수의 합이 분모에 가고 그것의 개수가 분자로 가는 거죠. 우리가 두 수의 조합 평균은 이렇게 알고 있죠. 2 나누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고요. 우리가 더 편한 식은 a 더하기 b분의 2ab이죠. 그래서 이건 두 수의 조합 평균이고요. 일반적인 n개의 수의 조합 평균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이라는 것은 자연수 n의 모든 양의 약수의 조합 평균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양의 약수의 조합 평균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n을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1은 뭐 그냥 단순하고요. 6이라는 게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돼요. 이걸 살펴보려면 4 나누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분모 부분을 통분해보면 6분의 12인 걸 알 수 있고요. 나눠보면 2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6은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살펴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예제들은 1, 6, 28, 140, 270, 496, 672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낯이 익은 숫자들 있지 않아요? 그걸 보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퍼펙트 넘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6, 28, 496, 8128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6이 있고요. 28이 있고 496이 있고 8128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48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큰 수이지만 이 숫자들이 전부 다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됩니다. 물론 이 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추측은 모든 퍼펙트 넘버가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짝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추측이 다 맞다면 모든 퍼펙트 넘버는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되고 1을 제외하고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는 전부 다 2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퍼펙트 넘버는 2분이 되지 않을까, 즉 아드 퍼펙트 넘버는 없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이 두 사실이 다 증명되었을 때뿐이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첫 번째 사실은 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실은 이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를 공부하고 있는 수학자들이 거의 참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 중에서 홀수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아드 퍼펙트 넘버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을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퍼펙트 넘버는 항상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n이 퍼펙트라고 하면 시그마 n은 2n이 되는 것이 정의이죠. 그러면 hn이라는 것은 n 곱하기 타우 n을 시그마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시그마 n 대신에 2n을 대입하면 n이 없어지니까 2분의 타우 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인티저인가 살펴봤는데 n을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썼을 때 사실 타우 n이라는 것은 이 지수에 1씩 다 더해서 이 곱한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타우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타우 n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n이 퍼펙트 넘버면 n이 스퀘어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홀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중에 짝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타우 n은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타우 n이 짝수니까 이 전체 hn은 항상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퍼펙트 넘버는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명은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네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그 컨젝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는 짝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우리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고요. 이 가설이 만약 증명된다라고 하면 이 위의 정리와 합쳐서 홀수인 퍼펙트 넘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홀수인 퍼펙트 넘버는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펙트 넘버는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이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모든 하모닉 디바이저 넘버는 2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부터 아마 홀수인 퍼펙트 넘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모두 퍼펙트 넘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로써 퍼펙트 넘버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